안녕하세요. 저는 한명숙입니다. 올해 62이 됐습니다. 남편이 은퇴한 후 시골 마을로 내려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이른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원두를 갈고 빵을 굽습니다. 이 작은 공간이 저의 전부이자 유일한 안식처랍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어 옵니다. 커피 향이 카페 안을 가득 채웠죠. 가끔 이런 순간에는 모든 게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시어머니 윤정자 씨 번호입니다. 아침부터 뭔 일일까 싶어 받았는데, 명수가 너 요즘 거울 좀 봤니? 목소리부터 날카로웠습니다. 30년 동안 들어온 그 톤이었죠. 살이 얼마나 쪘는지 아나? 내가 저 모양이니까 우리 아들이 밖으로 도는 거야.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카페에는 몇 명의 손님이 앉아 있었는데 다들 저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죠. 어머님, 지금 손님들이 뭐 어떻다고? 내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시집 온 지 3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철이 없어.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꽉 움켜쥐고 있는 제 손이 말이죠.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그때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김도연 씨가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변호사라고 들었는데 이 동네에 새로 이사 온 분이죠. 책을 읽고 있다가 저를 본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시기였거든요. 언제나 제가 부족하다는 시기였죠. 시어머니와 30년을 산다는 건 어떤 건지 아시나요? 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항상 시어머니 말에 맞춰야 했죠. 오늘 저녁 카페 문을 닫고 2층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실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결혼 초기 사진들이 들어 있습니다. 젊었던 제 모습과 남편 박철수 씨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때는 희망이 있었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뭘 해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밥은 제대로 차려주냐? 옷은 왜 이렇게 관리를 못하니? 매일 듣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인정받지 못했죠. 점점 지쳐갔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지연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심각한 톤이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나도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정말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일이 딸에게도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지연아,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니? 시어머니가 매일 잔소리해. 내가 뭘 해도 틀렸다고 하고 남편 앞에서 망신만 줘. 엄마가 살아온 방식이 이런 거였구나 싶어서 너무 답답해.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견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 아픔이 딸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니.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던 걸까요? 참는 것만이 능사였을까요?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마을잔치 날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죠. 저도 카페에서 만든 빵과 커피를 가져갔습니다. 마을회관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계셨죠. 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윤정자 씨가 들어오시더니 사람들 한가운데로 걸어갔어요. 목소리가 커서 멀리서도 다 들렸습니다. 아, 그 말이야? 우리 집안 피가 이어진 아이가 있어. 아무도 모르는 아이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숨겨진 손자라는 게 뭔 말일까요? 정자 씨,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옆자리 할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직은 비밀이야. 하지만 우리 바깥 핏줄은 확실해.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시어머니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마치 무슨 대단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인데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남편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할 게 뻔했고요. 그때 김도현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숙 씨. 아, 네. 안녕하세요. 김도현 씨는 주위를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 혹시 유산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유산이요? 가족 내에서 숨겨진 자녀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대부분 재산 상속과 관련이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더욱 그렇죠. 김도연 씨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과연 시어머니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까요? 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숨겨진 손자라니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오후였습니다. 카페에 손님들이 몇 명 앉아 있을 때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평소보다 화가 더 나 보이셨죠. 명수가 나와. 딱딱한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어머님, 손님들이 계신데요. 손님들 앞에서 하는 말이 더 효과적이지. 그렇게 말하고는 카페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쪄서 우리 아들이 나간다는 걸 모르니? 거울도 안 보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손님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당황해서 고개를 돌리셨죠. 애는 왜 그렇게 키웠어? 시집도 제대로 못 가고. 우리 가문 망신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지만 이번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다니. 어머님, 제발. 제발이 뭐야? 내가 며느리 구실을 제대로 했어. 아들 밥도 제대로 못 차려주고 집안일도 엉망이고.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손님들이 숨소리까지 죽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때 한 손님이 일어나서 나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나가셨어요. 결국 카페에는 저와 시어머니만 남게 됐죠. 봐, 손님들도 내 꼴을 못 보겠다고 나가잖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높일 수는 없었어요. 3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거든요. 어머님, 오늘은 그만 가세요. 그만 가라고? 내가 내 시어머니인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 운영에 방해가 되니까 부탁드려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뭘 해도 우리 집안 이름은 못 벗어나. 명심해. 그렇게 말하고 나가셨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고 싶었거든요.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정말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마음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절망이었을까요? 카페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으니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쌓여온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카페에서 당한 모욕이 생생했죠. 손님들이 나가는 모습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일어났어요. 거실로 내려가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천천히 글자를 눌렀습니다. 어머님, 오늘부로 인연을 끊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항상 참고 견디기만 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웃기지도 않는다. 내가 뭘 해도 우리 가문 이름은 못 벗어나. 박철수 아내 한명숙, 그게 내 정체성이야.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결혼하면서 제 성도 바꾸고 제 꿈도 포기했습니다. 시어머니 말대로 박철수의 아내로만 살아왔죠. 하지만 이번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뭔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거실 서랍을 열어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결혼 전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죠. 대학 시절 친구들과 찍은 사진, 취업 준비하던 시절의 일기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꿈이 있었어요. 카페를 운영하는 게 어릴 때부터의 소원이었거든요. 지금 이 카페도 그 꿈의 연장선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터 그 꿈이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묻혀버렸을까요? 사진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건가? 딸 지연이에게도 이런 삶을 물려주고 싶진 않았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 봤거든요. 다음날 아침 카페 문을 열고 평소처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 같았어요. 정말 시어머니에게 그런 문자를 보냈나 싶었거든요. 오전 10시쯤 김도연 씨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거였죠. 안녕하세요, 명숙 씨. 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김도연 씨는 평소 자리에 앉아서 책을 펼쳤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계속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거든요. 커피를 가져다 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어제 말씀해 주신 유산 이야기 계속 신경이 쓰여요.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김도연 씨가 책을 덮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명숙 씨, 혹시 그동안 시어머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록해 두신 적 있나요? 기록요? 왜 그런 걸 기록해요? 법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특히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모욕이나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를 상대로 법적 대응이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가족끼리 법정에서 싸운다는 게 가족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참아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명숙 씨도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이잖아요. 김도연 씨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게 당연한 건 아니었던 거죠. 사실 어제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강하게 말해봤어요. 인연을 끊겠다고 문자도 보냈고요. 정말요? 그건 용기 있는 일이셨네요.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에서 공책을 꺼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하신 말들을 적어둔 메모들이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하소연하려고 적었던 건데 지금 보니 증거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김도연 씨가 메모들을 살펴봤습니다.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녹음한 것도 있나요? 어제 카페에서 있었던 일은 휴대폰으로 녹음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럼 준비는 다 되신 거네요.
김도연 씨는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편에서 조언해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든든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카페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영업시간이 끝나서 문을 잠근 상태였거든요. 문 너머로 보니 딸 지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캐리어를 끌고 서 있더라고요. 급히 문을 열어줬어요. 지연아, 이 시간에 웬 캐리어를? 지연이의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엄마, 나 집 나왔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나 했던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무슨 일이야? 들어와, 일단 들어와. 지연이가 카페 안으로 들어와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오늘 또 그랬어. 내가 살림을 못한다고, 남편 뒷바라지를 못한다고. 시댁 식구들 앞에서 나를 바보 취급했어. 제가 겪어온 일과 똑같았습니다. 30년 전 제 모습이 지연이에게서 보였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어.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 지연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30년 동안 잘 참아왔는데 너는 왜 못 참냐고.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30년 동안 참아온 것이 딸에게는 나쁜 본보기가 된 거였죠. 지연이가 제 품에 안겨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도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정말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참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음 세대에까지 그 아픔을 물려주고 있었던 거죠. 지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제대로 맞서지 못해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 거야. 엄마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너무 약했던 거지. 모녀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때 마음속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변해야겠다는 결심이 섰거든요. 딸만큼은 제 전철을 밝게 할 수 없었어요. 지연이가 며칠 동안 카페에서 지내면서 상황이 좀 정리됐어요. 김도연 씨도 자주 와서 법적인 조언을 해줬죠. 명숙 씨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 것 같은데요. 김도연 씨가 제가 모아둔 자료들을 정리해서 보여줬습니다. 카페 CCTV 영상, 휴대폰 녹음 파일, 그동안 적어둔 일기장들까지.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겁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가능하고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가해자가 가족이라고 해서 피해자가 참아야 할 이유는 없어요. 특히 지연 씨까지 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죠. 지연이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이번엔 정말 끝을 봐야 해. 우리가 계속 당할 수는 없어. 그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이가 집을 나간 걸 알고 화가 나신 모양이었어요. 명수가 내가 지연이를 부추긴 거지?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 지연이는 자기 의지로 나온 거예요. 의지가 뭐야? 내가 못된 짓을 가르쳤으니까 그러는 거지. 당장 집으로 보내. 보내지 않겠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확실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어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내가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지연이도 한 사람이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웃기고 있네. 내가 뭘 해도 우리한테서 벗어날 수 없어. 명심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하지만 이번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도연 씨와 지연이가 옆에 있어서 힘이 됐거든요. 엄마 잘했어.
지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이제 시작이야, 명숙 씨.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김도연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리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싸워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껴졌죠.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와 함께 오래된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 물건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추억에 잠겨 있었죠. 그런데 상자 맨 밑에서 이상한 봉투를 발견했어요. 시어머니 윤정자 씨 필체로 쓰인 편지들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시댁에서 가져온 건데 그동안 잊고 있었거든요. 엄마, 이게 뭐야? 지연이가 궁금해하며 봉투를 가리켰어요. 첫 번째 편지를 펼쳐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날짜를 보니 제가 결혼하기 2년 전이었어요. 편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철수가 대학 시절 사귄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 우리는 모른 척하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 핏줄이야. 나중에 유산 문제가 생기면 그 아이를 내세울 생각이야. 손이 떨렸어요. 마을 잔치에서 말했던 숨겨진 손자가 바로 이 아이를 뜻하는 거였군요. 두 번째 편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최순이야. 지금 부산에 살고 있고 아이 이름은 박민준이래. 철수는 모르고 있어.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지. 세 번째 편지를 보고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명숙이와 결혼시키면서도 이 비밀은 숨겨뒀어. 나중에 명숙이가 말 안 들으면 이 카드를 써먹을 생각이야. 며느리 길들이기에는 이만한 게 없거든.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지연이도 편지를 읽고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30년 동안 저를 괴롭힌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완전히 통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남편의 혼외자를 숨기고 있으면서 그걸 저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마지막 편지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26이 됐어. 사업을 한다는데 제법 잘 나가는 모양이야. 우리 재산 상속받을 자격이 충분하지. 명숙이 딸보다 훨씬 쓸모 있을 거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시어머니가 지연이를 함부로 대한 이유, 저를 무시한 이유, 그리고 최근에 숨겨진 손자 이야기를 꺼낸 이유까지 말이죠. 엄마, 이건 아빠도 모르는 일이야. 그런 것 같아. 편지에 보면 시어머니만 알고 있다고 했잖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뭐였을까요? 시어머니의 계획에서 그저 이용당하는 존재였던 걸까요? 편지들을 다시 읽어보니 시어머니의 치밀한 계획이 보였어요. 저를 정신적으로 압박해서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숨겨진 손자를 내세워서 재산을 차지하려던 거였죠. 지연아, 이제 알겠어.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는지. 편지들을 꼭 움켜쥐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끝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마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큰 행사라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도 카페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가서 부스를 차렸죠. 시어머니 윤정자 씨도 오셨더라고요.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인사를 나누고 계셨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마을 이장님이 무대에 올라가서 인사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자유 발언 시간이 있었죠. 시어머니가 무대로 올라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좋은 자리에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자신 있었어요. 우리 집안에 숨겨진 손자가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그 아이를 정식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는 능력도 있고 효심도 깊어요. 우리 가문을 이어갈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도 일어났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잠깐만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죠.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무대로 올라갔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가방에서 편지들을 꺼냈어요. 여러분, 지금 들으신 이야기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편지들은 시어머니가 직접 쓰신 겁니다. 30년 전부터 이 모든 걸 계획하셨죠. 첫 번째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철수가 대학 시절 사귄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30년 동안 저는 이런 계획도 모른 채 시어머니의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제 딸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고요. 두 번째 편지도 읽었어요. 명숙이가 말 안 들으면 이 카드를 써먹을 생각이야. 며느리 길들이기에는 이만한 게 없거든.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았죠. 여러분, 이제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숨겨진 손자의 진실을. 시어머니가 무대로 뛰어 올라왔어요. 명수가 그만해. 안 그만합니다. 30년 동안 참았는데 이제는 끝이에요. 마지막 편지를 들어 보였어요. 그 아이가 우리 재산 상속받을 자격이 충분하지. 명숙이 딸보다 훨씬 쓸모 있을 거야.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혀를 찼죠.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거짓과 조작 속에서 살지 않겠어요.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축제 이후 며칠간 마을이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이 편을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어떤 분들은 제 편을 들어주셨고 어떤 분들은 가족 일을 공개적으로 말한 게 잘못됐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시어머니에게 일어났습니다. 마을에서 체면을 완전히 잃어버리신 거죠. 평소에 시어머니를 따르던 분들도 이번 일로는 등을 돌렸어요. 30년간 저를 괴롭힌 것도 모자라서 손자까지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신 거였죠. 카페에 오시던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명수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나도 모르고 있었구나.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래도 가족끼리 저렇게까지 하다니. 정자 씨가 너무했어. 시어머니는 마을에서 완전히 고립됐어요. 평소에 모시던 모임에서도 나오라는 연락이 없어졌죠. 30년 동안 쌓아온 인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카페에 오셨어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해 보이셨어요. 명수가. 목소리도 작았어요. 네, 어머님. 그 편지들. 어디서 찾은 거니? 집에 있었어요. 제가 모르고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가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니?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게 묻는 말투였어요. 어머님, 저는 더 이상 당신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당신이 저한테 한 일들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어요. 특히 제 딸까지 같은 고통을 겪게 한 건 절대 용서 못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할 말이 없으셨던 거죠. 앞으로는 서로 상관하지 말아요. 당신은 당신 길을 가시고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카페 문을 열어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나가셨죠.
지연이도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관계를 정리한 걸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해낸 걸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연이가 시댁과 거리를 두기로 했다고 했어요. 남편도 이번 일로 많이 반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고마워. 엄마가 먼저 길을 보여줘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전보다 더 활기차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며 자주 찾아오시거든요. 특히 비슷한 고민을 가진 며느리들이 많이 오셨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는 공간이 됐죠. 김도연 씨 제안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시니어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했어요. 가족 갈등으로 고민하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죠. 명숙 씨 덕분에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됐네요. 김도연 씨가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도연 씨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대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카페 한쪽에는 심리 상담 코너도 마련했어요. 근처 복지관에서 상담사가 오셔서 도움을 주시거든요. 지연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댁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됐죠. 남편도 많이 변했다고 해요. 엄마, 나도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가 보여준 용기 덕분이야. 오늘도 카페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해요.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젊은 며느리들이 고민을 나누며 위로받고 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어요. 30년 동안 무거운 마음으로 보던 석양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희망이 보여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 자신을 지킬 때 가족도 지킬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었어요. 때로는 맞서 싸우는 것도 필요했던 거죠. 시어머니는 그 후로 연락이 없어요. 마을에서도 잘 보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마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신 것 같아요. 남편 박철수 씨와는 아직 정리가 덜 됐지만 그것도 차근차근 해결할 생각입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카페 문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62의 나이에 말이죠.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후회도 돼요.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한 게 다행이에요. 오늘도 새로운 손님이 카페에 들어왔어요. 중년 여성분인데 얼굴에 걱정이 가득해 보이시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이제 저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가족 문제로 상담받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편하게 앉으세요.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습니다.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거든요. 30년 동안 갇혀있던 새가 드디어 날개를 펼친 기분이에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유롭게 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